영나야, 엄마한테 그 봉투를 건네는 순간 너도 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 박진석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빠가 평소에도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화를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결정을 끝낸 느낌이었거든요. 박영란은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저한테 와요? 박진석은 짧게 답했는데요. 와. 그리고 돈부터 꺼낸다. 액수까지도 맞힐 수 있을 정도로 뻔해.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성이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 왜 현금이 급한지 박진석이 다 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박진석은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3가지를 못 박았는데요. 첫째, 봉투를 문 앞에 두겠다. 둘째, 고성이가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건네라. 셋째, 영란은 절대 본인 의견을 보태지 말라. 넌 착한 척하다가 다친다. 오늘만큼은 착해지지 마. 이 말이 이상하게 영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착한 척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영나가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붙들고 있던 가면 같았거든요. 통화가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도 없이 문틈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왔는데요. 박영란은 봉투를 들고도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열었다가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이미 손끝이 축축해졌고 목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박영란은 그렇게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주문처럼 들려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문이 흔들렸거든요.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숴버릴 기세였습니다. 박영나, 문 열어. 고성의 목소리였는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나는 잠깐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먼저 떠올라야 하는데 영나 머릿속엔 위험이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고성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초조함에 바짝 말라 있었는데요. 반가움이나 미안함 같은 건 한 톨도 안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않고 말부터 던졌습니다. 2억. 지금 당장 2억이 필요해. 박영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 돈을 제가 어디서 그런데 고성이는 영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끝이야. 내가 끝나면 너도 끝이야. 이 집안에서 내가 안전한 줄 알아? 고성이는 딸의 공포를 건드리는 말만 골라 했는데요.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딸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딸을 조종하는 말이었거든요. 박영란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억울해서 무서워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요. 고성이는 영나 작업실 여기저기를 훑어보며 말했다가 갑자기 영나 팔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너 계약금 받았잖아. 보증금도 있잖아. 너 내 미래만 챙길 때냐?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는데요. 영나는 그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엄마가 딸의 꿈이나 생기를 내가 급하니까라는 말로 밀어버리는 순간을 영나는 너무 생생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박영란은 결국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걸로 끝내요.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하는 순간 고성의 얼굴이 싹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딸을 몰아세우던 눈빛이 돈을 보는 순간 갑자기 환해지는데요. 그 변화가 박영란에겐 소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역시 넌 내 딸이네. 박영란은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내 딸이라는 말이 따뜻하게 감싸는 말이 아니라 줄을 채우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고성이는 봉투를 품에 안고는 아주 빨리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변호사부터 붙이고 사람도 붙이고 우진이도 찾아야지. 박영란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우진.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영나 머릿속에 박진석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박진석은 지금 친아들 한우진이 사라진 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빼낸 판 자체를 부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꿔버린 상태였습니다. 박영란은 그걸 말로는 설명 못했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봉투는 도움의 봉투가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미끼일 수도 있다는 걸요. 고성이는 이제 시작이야 라는 표정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한숨이 아니라 토할 것 같은 울렁거림이 올라왔습니다. 자기가 방금 뭘 건넸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을 한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결국 영란은 다시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엄마한테 줬어요. 박진석은 확인만 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영란은 참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근데요, 이거 정말 엄마 돕는 거 맞아요? 박진석이 잠깐 숨을 멈췄다가 말하더라고요.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거다. 박영란은 그 말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빠가 무섭다가 아니라 아빠가 너무 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편 고성이는 속도를 냈습니다. 먼저 로펌을 찾아가 착수금부터 걸었는데요. 고성이는 이혼은 나중이라며 우선 자신이 다시 힘을 잡을 발판부터 만들려 들었습니다. 고성이에게 법은 정의가 아니라 무기였고 돈은 명분이 아니라 탄약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바로 신 팀장이라 불리는 사람 쪽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찾는다고 말했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진을 손에 쥐어야 박진석에게 다시 칼을 들이댈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집안의 다른 축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동시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심장이 다시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이미 이 지역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차분한 척하면서도 속은 매일 타들어갔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이번엔 도망칠 곳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무너질 때마다 지은호가 붙잡아야 했고 지은호가 흔들릴 때마다 지역이 더 무너질까 봐 지은호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상철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면서 집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이 숨겨온 병을 알게 되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게 되는데요. 내가 뭘 하면 되냐가 아니라 내가 뭘 내놓으면 되냐로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었고 자기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철은 자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유학도 포기했었고 자기 때문에 이 지역이 늘 가족을 먼저 챙겨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더 절박했습니다. 이 지역 심장이 아니라 이상철 가슴이 먼저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무렵 고성이는 부산으로 움직입니다. 신 팀장이 알려준 장소로 가면서도 고성이는 속으로 확신했는데요. 우진만 내 손에 잡히면 박진석도 흔들린다. 고성이는 아직도 자신이 이 판의 플레이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판을 게임이 아니라 정리로 바꿔버렸는데도 고성이만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고성이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낡은 건물 쪽이었고 사람들 분위기도 좋지 않았는데요. 고성이는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돈은 가져왔어. 우진이부터 보여줘. 신 팀장은 웃었습니다. 확인부터죠. 고성이는 봉투에서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돈을 내놓는다는 건 주도권을 내놓는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우진을 위해서라며 아니 사실은 우진을 지렛대 삼기 위해서라며 고성이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수표를 확인하던 쪽에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까까지 느슨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뻣뻣해졌는데요. 신 팀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고성이는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내 딸이 준 돈이야. 깨끗해. 그런데 신 팀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전산에 표시가 뜹니다. 이 번호 분실 신고로 잡혀 있어요. 고성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던 말투가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박영라. 그리고 박진석. 고성이는 허겁지겁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 지금.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더 차갑습니다. 고성희 씨, 지금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수표 관련해서. 고성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왜? 변호사는 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우린 빠지겠습니다. 더 이상 맡을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고성이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자기를 쥐고 있었다는 걸요. 그 방 안에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신 팀장 쪽 사람들은 갑자기 거리를 좁혔고 고성이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려 했는데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박진석이 자신에게 던진 선물이 사실은 올가미였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올가미를 영나 손으로 직접 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고성이가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 문틈으로 박진석이 들어옵니다. 박진석은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자리에 도착한 사람처럼 걸어왔습니다. 고성이는 목이 잠긴 소리로 뱉었습니다. 너 이게 내 짓이야.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보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 욕심이 내 발목을 잡은 거지. 난 내가 선택하게 둔 것뿐이야. 고성이는 울분이 치밀어 올라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분노보다 공포가 더 컸거든요. 박진석은 신 팀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일 여기서 끝내죠. 당신들 피해는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신 팀장 눈이 번쩍했는데요. 박진석은 거기서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대신 고성이와 엮인 기록은 전부 내 쪽으로 넘기세요. 연락망, 위치, 거래 내역 전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우진을 찾는 게 아니라 우진을 빼낸 라인 전체를 끊어내려 한다는 걸요. 고성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부산의 방이 아니라 박진석이 만든 증거 수집소였던 겁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말합니다. 넌 결국 내 아들도 내 가족도 박진석이 말을 끊습니다. 가족. 박진석 눈빛이 그때 처음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은 슬픔이 아니라 참아온 분노였습니다. 내 친아들 간 이식이 진행되는 동안 난 끝까지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난 지금 가족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판을 부수는 중이야. 박진석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넌 그 판의 한가운데였고. 고성이는 그제야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박진석이 한 발짝 다가오자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는데요. 뒤는 벽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제대로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박진석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승리인지 파괴인지 박진석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되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박진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고성이에게 말합니다. 넌 내가 무너지는 이유를 절대 남 탓으로 돌리겠지. 그런데 이번엔 도망갈 핑계가 없어. 내 손으로 쓴 거니까. 박진석이 돌아서려는 순간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영나를 왜 끌어들였어? 딸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박진석이 잠깐 멈췄는데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나를 안 다치게 만들려고 내가 스스로 튀어나오게 한 거야. 그 말이 진심인지 변명인지 고성이도 박진석도 확신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의 전화를 받습니다. 고성이 쪽에서 움직입니다. 이지혁 씨 관련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은호 손이 차갑게 굳는데요.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한 줄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이지혁의 심장 문제, 한우진의 실종, 박진석의 분노, 고성이의 발악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들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말자. 그런데 하필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이지혁 검사 결과의 추가 확인이라는 표시가 뜬 겁니다. 지은호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는데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은호는 더 단단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은호를 붙잡고 묻습니다. 지은호 씨 괜찮아요? 지은호는 대답 대신 한마디만 했습니다. 괜찮아야죠. 지금은 누가 쓰러지면 끝이니까. 그리고 박영란은 혼자 작업실 바닥에 앉아 고성이가 떠나던 뒷모습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아직 모릅니다. 자기가 건넨 봉투가 어디까지 사람을 끌고 갈지요. 다만 하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누구도 착한 선택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이 집안에서 착함은 늘 누군가에게 이용당했고 그 끝은 늘 더 큰 상처로 돌아왔거든요. 마지막으로 박진석이 차 안에서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어둡니다. 동우종합병원 전원 과정 처음부터 다시 울어. 사람, 돈, 기록 하나도 빼지 말고. 상대는 예, 회장님이라고 대답하는데요. 박진석은 창밖을 보며 덧붙입니다. 우진을 찾는 게 아니다. 우진을 빼낸 판을 완전히 부숴.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공포 때문인지 박진석 스스로도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감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다음 순간 어디로 향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태로 이야기가 멈춥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예고도 더 빠르고 또렷하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